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참여해 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양시장이 모두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오른 1853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지금은 1845로 보합권 내 등락을 거듭하는 중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밀립니다. 0.4% 정도 조정받으면서 101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밖에 한 2위부터 7위권 내 종목들은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랐던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오늘도 강과권에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아차도 0.3% 강세고요. 그 밖에 포스코가 0.9%, LG화학도 1.3% 오르면서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1% 남짓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도 1.38% 오르면서 대형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이 2%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고 S51 역시 2% 가까이 내리면서 정유주의 흐름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KTNG가 0.9%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0.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29% 강세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7포인트 오른 521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하락 반전했고 현재 518선에서 어제 종가 수준에서 0.5% 정도 밀려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대체로 움직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대장주 셀트리온이 0.5% 오르면서 3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반면에 다음이 0.8% 조정이 나오고요. CJ오쇼핑도 1% 남짓 하락하면서 27만 8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었는데요. 어제 10% 조정 나왔던 안철수 연구소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는 한데 어제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1.6% 정도 오릅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자 굉장히 강한데요. 3.3% 급등세를 보이면서 21,7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고요. OCI 머티리얼즈도 3.8% 4% 가까이 오르면서 86,0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그 밖에 SM, 골프존 등도 1% 이상 오르는데요. 오늘 SM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입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성우하이텍도 2.5% 강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2부의 첫 코너죠. 이재광의 청기 누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도 여전히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서 지수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 저 출근하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겨울에는 좀 날씨가 좀 추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역시 추우면은 투자자분들 그렇지 않아도 주식 투자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시장 여전히 아직도 한랭저선이 주식시장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좀 다르게 이제 서서히 이 추이가 물러갈 가능성이 주식시장에도 감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 개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다소 제가 사죄 말씀 한번 드려야겠네요. 지금 오늘 아침부터 고생하고 있는 우리 최현정 앵커, 제가 주초에 성을 김앵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먼저 죄송합니다. 남의 성을 바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앵커는 최은정 앵커라는 점 투자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마녀가 요동을 치는, 춤을 추는 그런 날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강하다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 옵션 만기일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 자, 주초 지난 월요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의 장은 추세적인 상승 전환의 모습은 아니나 그러나
하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800선에 근접할 때마다 대기 매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로 접근해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옵션 만기로 인해서 장중에 급락을 보인다, 이것은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아침 시초가부터 강보합세로 출발했어요. 전일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만약에 아침 시초가부터 갭 하락 출발했다면 이것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초가 갭 상승했기 때문에 소폭 마이너스 조정을 보였다가 지금 또 강보합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장은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적다. 자, 혹시 그 파생상품 시장, 선물과 옵션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오늘 장에서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양매도 전략이 오늘은 요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옵션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모르시는 분에 흘려드리십시오. 어쨌든 장은 크게 변동성이 없다. 단기적으로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출렁거림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급등한다면 한번 갖고 있는 종목 한번 단기 이익 실현, 빠진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드리죠. 먼저 해외 시장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준비한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공업지수 화면에 일봉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의 경우는 이미 역해된 쇼일등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다. 저점을 높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는요. 저점이 높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고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쐐기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의 경우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고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상승장이죠. 그래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추가 상승에 무게 비중을 두셔도 좋다. 1차적인 저항선대가 물론 12,750포인트 라인.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12,449포인트, 12,450포인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300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뉴욕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이 모습이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면 유럽 증시는 제가 보여드릴 필요가 없겠죠. 유럽 증시도 미국 지수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해 종합지수도 지난 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는 하락 기조다. 다만 그동안 너무나 많이 빠졌다는 거죠. 지난 연초, 지난 4월달입니다. 작년 4월달이죠. 지난해 4월달. 이게 3,200포인트 라인 근처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상해 종합지수가 일주일 급등했습니다만 2,300포인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뉴욕이나 유럽 국가들이 재무기조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포함한 중국 증시가 세계 증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수의 하락을 멈춰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어제도 상해 종합지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급등하는 모습이죠. 한번 밑에 거래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래량이 집중화되고 있죠.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상해 종합지수가 오히려 1월달은 월간 상승률로 본다면 이 중국 증시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증시 안정기조는 국내 시장에도 우호적인 그런 메리트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결국 다음 주 이번 주에 1900포인트 돌파 신호를 하기로 없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국내 코스피 시장도 1900포인트 돌파를 위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은 있으나 그 영향은 단기적이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락을 보인다면 그것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흐름도 살펴주십시오. 네, 이 원달러 환율 동향에 대해서는 뭐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동향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를 볼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얼마? 네, 1,150원 선에서 안정화만 보인다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 시초가 1,159원으로 시작했죠. 소폭 강보합으로 출발했다가 소폭 상승했다가 지금은 1,158원 70전 전일과 똑같은 보합이네요. 그러니까 1,150원대에서 안정화만 보인다면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동향, 1150원대를 축으로 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상승했다가 다시 금주 들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1150원대 안정화 여부 체크해라. 이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율 시장은 급등락하는 것이 가장 안 좋습니다. 물론 상승이 좋냐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이 좋냐 이렇게 하면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만 이렇게 급등락하는 것보다는 안정화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가장 큰 좋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50원 선에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과연 이제 지난주까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제 휴가에서 끝나고 금주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회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유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과연 미국 경제지표 흐름이 계속해서 호전되는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내일도 중요한 경제지표가 두 개가 있죠. 자, 미국 1월 자, 2012년 임진년 들어서 첫 번째 미국 경제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현재 콜금리가 3.25%입니다. 동결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여부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이고 또 단기적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해보자 이런 말씀을 앞서서 하셨었는데요. 오늘 그럼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상승 시에는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상승한 다음 내일이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감하는. 통상적으로 금요일은 주말에 대한 부담감, 더군다나 박스권장에서는 금요일날 오르면 매도하고 오자는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전날에 오는 목요일장에서도 오르면 밀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열중샷, 일부 발빠른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는 한번 이익 실현, 밀릴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최영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가장 큰 이슈가 OCI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태양광 발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등하는 요인이 뭘까요? 그 수주 소식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OCI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달에 65만 원대를 호가했던 주식이 지금 오늘 올랐습니다만 크게 10% 이상 올랐습니다. 24만 원입니다. 이게 몇 프로가 하락한 겁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가격의 조정과 충분한 기간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살랑바람이 살살 부르니까 그냥 급등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장은 충분한 조정을 거친 종목 중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다시 말해서 국내 업종 1위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도 조정을 이용한 그들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기아자동차입니다. 자, 이 기아자동차는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최대 완성체 업체라는 거 아니죠. 이제는 세계적인 완성체 업체입니다. 더군다나 4분기 매출액이 15%, 영업이익은 27%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2012년 미국에서 조사한 그 브랜드 관리업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가 1위, 기아자동차가 재구매율 조사 4위에 선정될 정도로 이제는 세계적인 메이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클라이슬러 이런 업체들을 제치고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수위를 달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이 또 메리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주가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지난해 4월 말이었죠? 이게 85,000원대를 상회하던 기아차가 계속해서 그죠? 한 10개월 가까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는 점이 매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충분한 조정을 거치면서 67,000원을 전환한 시점에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 67,000원대를 본다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차 매도 가격대는 직전 고점대를 돌파한 한 8만원 선을 75,000원에서 8만원 선을 1차 매도 가격대로 접근하시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 국제
가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죠. CES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쟁업체에 있는 일본 그 가전업체 부스는 텅텅 썰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전업체 앞에는 그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하죠. 특히 한국과 중국 업체가 이번 그 CES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업체들의 가장 큰 수혜가 뭘까요? 이동통신 관련된 주와 그리고 전기전자 부품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른 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중 한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KH바텍입니다. 자, 이 KH바텍은 이동통신 투정밀 부품 제조회사죠. 특히 국민연금이 6.28%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올해 들어서도 가장 강력한 매수 세력이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국민연금이 투자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이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최대주주 특별 관계인이 지분을 늘렸죠. 이게 최대주주 지분을 늘렸다는 점도 투자 심리 안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KH바텍이 못 갔던 이유가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충분한 조정으로 각 주가에 이미 선반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연초에 25,000원대를 상회했던 주가가 참 1년 가까이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최근 들어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10,000원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최근 하루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도 증가되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동안 장기 눌렀던 저항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상승 초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마이너스 조정을 위한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KH바텍 1차 목표 가격 때는 최대 매물벽으로 자락하는 15,000원 선을 1차 목표 가격대로 선정하면서 접근해 주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에 대면서 기아자동차와 이동통신 부품 관련주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KH바텍을 한번 오늘 내일 매수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의 천기누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지배적 리스크를 감안한 보수적인 대응이 맞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는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태양광 업종 관심 갖자 하셨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일제히 날개를 달고 있고요. 동부증권 예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옵션 만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현물을 매수하자라는 의견이시고, 신은경 실장과 신용훈 연구원의 의견은 상반됩니다. HK스탁의 신은경 실장은 국내 옵션 만기일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하셨는데,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옵션 만기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봅니다. 먼저 정영훈 연구원 포트 지금 화면 통해서 그 내역이 나가고 있는데요. 강원랜드, 네오이즈게임즈, 삼성카드, 삼양홀딩스 그리고 크루설때까지 5종목이 있으십니다. 네오이즈게임즈는 마이너스 19% 등락을 기록 중인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삼양홀딩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3%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크루설텍입니다. 수익은 마이너스 2% 정도 등락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식 비중은 크루설텍 20%까지 해서 현금 비중이 20% 있으십니다. 자, 다음으로 최희용 대리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최희용 대리로 넘어가 볼게요. 예, 로보스타 한 종목 있으신데요. 수익률이 15% 가까이 났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강하게 매물이 나옵니다. 6% 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수익률은 6% 정도가 됐습니다. 부강약품은 손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수한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에서 0.3% 손실을 보시고 손절 처리를 하셨습니다.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성은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SFA가 15%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마이너스 5% 등락 중, 오성 LST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8% 오르는데요. 수익은 10%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한 종목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하십니다. 유니슨이라는 종목인데요. 주식 비중 20% 실으시고요. 매수가 7,900원 주셨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풍력업체 모멘텀이 기대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자, 이어서 신은영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으신데요. 유비케어와 오스템 임플란트가 각각 24%, 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후너스는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 정도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현금은 20% 들고 가시고요. 신용은연구원 포트도 볼까요? 현금 100% 오늘도 역시 종목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일단은 관망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살펴봅니다. 신은경 실장이 1위와 4위에 두 종목을 올리셨는데요. 유비케어가 24%로 단연 1위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4위에 있습니다. 6.8%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박성일 연구원의 SFA가 14%, 15% 가까운 수익이고요. 공동 2위군요. 최이용 전문가의 로보스타가 15% 수익을 냈습니다. 정영훈 전문가 삼양홀딩스도 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이용 전문가가 80% 수익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고요.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박성일 전문가가 2위에 등극을 하셨고요. 신은경 실장이 3위로 밀려나셨습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이용 대리 전화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태양광 업종 관심 갖자 하셨는데 정말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합니다. 시장 흐름과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의 변동성이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선과 5일 이동평균선 등 모든 단기, 중기 이동평균선이 1850선 내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을 분석해보자면 매도 세력도 특별한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리기에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오르기에는 유로존의 재정 문제 부담으로 상승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이 최근 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란이 단행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쳤기 때문에 대형주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관망하는 장세가 좋겠습니다. 예. 네,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는 활기를 띠는 편이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금감원과 거래소의 정치 관련 테마주 강력 단속이 큰 부담을 주면서 이틀 연속 활기를 잃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정치 테마주는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시장에서든지 대안주가 존재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주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태양광 업종이죠. 오늘은 신성솔라에너지, 넥솔론, OCI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가가 높아진다면 앞으로도 이런 대체 에너지주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오늘도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건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자하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용 전문가께서는 오늘 부강약품을 파시고 한 종목을 들고 가시는데요.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를 50% 실으셨는데 오늘은 7% 급락이 나오네요. 함께 좀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예, 부강약품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줄기세포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아서 바로 약간 손실을 보고 손절 처리했고요. 요즘 테마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한편 어제 로보스타를 50% 매수했는데요. 8,580원에 50% 매수를 했는데 어제는 상한가까지 이어졌지만 오늘은 5, 6%가량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재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 소개를 해드리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 수의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산업용 로버트도 제조를 물론 하고 있지만 IT 부품 제조하고 평판 디스플레이용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0월 상장한 이후에 줄곧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요. 박스권을 뚫고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차익 물량 나오는 거를 다 받아먹고 올라가야지 진정한 추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특징주와 함께 시장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새해 첫 옵션 만기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포인트 상승한 1853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50선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는 2포인트 하락한 184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6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07억 원, 648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21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포인트 하락한 51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30억 원, 기관은 22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4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6% 하락한 10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 상승한 22만 8천 원에, 포스코는 약 1%대 강세 보이며 38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약 1%대 강세 보이며 32만 6천 원에,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 3만 8,700원에,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2만 6,90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1.3% 강세 보이며 36,650원에, LG전자는 강보합권에서 7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오일은 약보합권에서 1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약 0.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강보합권에서 13만 6천 원에, 포스코 ICT는 0.7%대 강세 보이며 9,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1,700원에, SFA는 강보합권에서 59,700원에, CJ는 0.5% 상승한 7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젠백스는 1% 상승한 4250원에, OCI 머티리얼즈는 4.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8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차바이오에는 2%대 약세 보이며 1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테마주인데요. 정치 테마주가 어제 급락세를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0.52% 상승한 1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태양광주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 3주간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OCI는 자회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2% 상승한 2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넥솔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인데요. 4,6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11% 상승한 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승 수혜주입니다. OCI는 12% 상승한 모습이고요. 한화케미칼은 6%대 강세 보이며 26,500원에,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3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 관련주입니다. 키스톤 글로벌은 2%대 강세 보이며 7,800원에, 용현BM은 2.73% 상승한 7,910원에, 현진소재는 2%대 강세 보이며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오늘도 화상 통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강보합 출발했었는데 현재는 두 지수 모두 하락 반전을 한 상태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변동성 고려한 시장 흐름 좀 봐주십시오. 네, 시장 전체가 어제부터 좀 약세를 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그 개별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상황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위축돼 있고요. 또 지수의 하락보다는 종목들의 하락이 좀 더 큰 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 자체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쓰시되 낙폭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그대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 자체가 주로 개별 종목들 위주로 매기가 많이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애초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요건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출렁임이 심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순간적인 하락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위축될 수 있는데요. 어차피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주가가 움직이는 논리는 일반적인 종목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하락이 강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잊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조정을 주면은 반전이 나오고 또 반전을 많이 하면은 또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정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논리대로 접근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베팅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분할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좀 더 대응이 효과적으로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대응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포트폴리오 좀 볼 텐데요. 오늘 한 종목 빼시고 한 종목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군요. 한글과 컴퓨터 2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잘라내시네요. 투자 포인트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변경이 있는 건지 봐주십시오. 네,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올랐고 또 어제 주가가 조금 과매수 영역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장중에 14,5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편입을 한 게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고 또 차트상의 박스권을 돌파했고 또 이때까지 한 이틀 정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제 저가 매수 형태로 15,400원 정도의 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6,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계열사 쪽에서 임원이가 그 다우기술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지분을 팔아버렸다는 거, 이것이 이제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요소 때문에 조금 불리하게 주가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관점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저점 매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14,500원에서 600원 정도 사이에서 단기적인 바닥 지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역시 뭐 저가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거나 아니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좋고, 손절가가 지금 14,000원에 짧게 잡혀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좀 짧은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좀 짧게 잡히는데요. 이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접근 타이밍 노려보시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는 17,500원 잡고요. 매수가는 어제는 15,400원이었습니다만 오늘은 14,600원 정도 현재가 수준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종목들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꽤 됩니다. 하지만은 기존 흐름들이 강했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이 나오는 것이고, 그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조정이 좀 더 나오겠지만은 바닥이 잡힐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전 포인트를 잡는다든지 뭐 반전할 때 추가 포인트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가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식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YG 엔터테인먼트, 조화제약, SK컴즈, 동일벨트고요. 신규 추가로 매수하신 종목이 다우기술인데요. 어제 위원님이 15,400원에 샀는데 오늘 좀 빠지면서 14,550원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싼 가격에 잘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이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지수는 좀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같은 게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예. 만기일이라서 조금 어떤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그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최근에 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대형주에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테마주에 접근하신 분들도 최근에 금감원에서 거래 정지하다 뭐 조치해 가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매수하실 분, 상당히 뭐 투자에 어떤 대안을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옵션 만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그 시장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제 수급을 연결해서 봤을 때 오늘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했었지만, 예.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개인과 어떤 그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 싸움이 계속해서
그게 달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지만은 외국인과 개인이 전혀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서 아래쪽 상당히 밀렸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외국인들이 개인과는 조금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좀 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선물오션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제가 아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신다면은 외국인들의 파생적 포지션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선물 매도는 했고요. 그리고 콜옵션 매도 그리고 풀옵션 매수를 하면서 이 부분이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파생 전체적으로 아래쪽 방향을 잡고 있다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그리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위쪽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시장 주체에서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의 강함을 더 안다는 부분을 인지할 때 외국인들이 이런 포지션을 갖고 간다면 시장은 위쪽으로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과 좀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그 현재 풋옵션 동향입니다. 풋옵션 동향인데 아침 쪽에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과 그리고 풋옵션 양매수를 하게 되면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떤 그 큰 변동성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으로 좀 많이 밀렸는데 개인들이 풋옵션을 현재 그 40억 넘게 매수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리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풋옵션을 점점적으로 늘려가면서 시장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옵션 가격이겠죠. 자, 지금은 그 옵션 가격 그 240억 옵션 가격이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침 정도에 봤을 때도 아침 쪽에 어떤 정도 가격이 있었냐면은 콜옵션 가격 같은 경우는 24만 8천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풋옵션 가격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콜옵션 가격이 풋옵션 대비해서 등가격인 풋옵션 가격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은 올 옵션 만기라는 부분을 볼 때 풋옵션을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콜옵션의 가격이 죽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콜옵션과 옵션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옵션에는 시간 가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가치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본다면 행사될 가능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 240이었던 가격이 행사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행사될 가능성을 죽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왜? 옵션 가격이 풋옵션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 비싸다는 부분들을 인지해 볼 때 말이죠. 그리고 콜옵션 가격이 비싸다는 부분 그리고 연결해서 본다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콜옵션 가격도 연결해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콜옵션에 대해서 매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포지션과 조금 반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장 막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물도 매도하고 있고 콜옵션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서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 후반까지 만약에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은 오늘 쪽에서 콜옵션이 개인 쪽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반등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차익 잔고 쪽에서 보시면 매수 차익에 대한 어떤 정리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주식 매수 차익 잔고 같은 게 7조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주식 매도 차익 잔고 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매도 차익 잔고에서 청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주식 매수 차익 잔고가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볼 때 프로그램 매수가 유립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은 외국인들이 아래쪽 포지션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위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하지만 장후반 쪽에서 만약에 개인들이 지금 이제 80억 정도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나와준다면 위쪽으로 틀 가능성도 한번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날 때까지는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옵션 동향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상승 반전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나올 건 아니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 포지션을 보시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콜옵션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반등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투자 전략 좀 더 듣기로 하고요.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거든요. 중국 장 상황 보고 가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가 어제 4거래일 만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오늘 좀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도 있거든요. 함께 좀 봐주십시오. 예, 오늘 중국 본토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 본토 지수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52% 하락한 2273.8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최근 들어 3거래일 연속 상승 이후에 매도 물량들이 소폭 출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힘이 크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전 발표 있었던 10시 반에 발표가 있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1.7%로 발표가 났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1.7%와 부합하는 수준인데요. 이전 발표치 2.7%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4.1%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4%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치 4.2%보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3%대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축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긴축기조 완화 기대가 중국의 춘절의 이전 지준율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것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지준율 인하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아직까지 증시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모습인 만큼 강한 상승으로의 전환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증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춘절 전 230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그 내외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들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글로벌 이슈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예. 일단 오늘 저녁에 상당히 좀 이슈가 많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그리고 피치에서 오늘 저녁에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좀 되지 않겠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 그 영국의 영란은행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가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1%를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 좀 더 자세하게 뜯어봤을 때 어떤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그 11월 달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12월 달이죠. 죄송합니다. 12월 달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금리 부분을 떠나서 일단 3년 만기 그 대출을 머지않아 공급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그 시장의 유동성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는 부분들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영국 그 FRB처럼 유럽의 중앙은행 ECB도 마찬가지 국채를 좀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그 ECB 통화정책위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부분이 현재 막 그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그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안으로 3년 만기 대출이 가는 부분을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를 현재 오늘 이번 그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ECB에서 그 3년 만기 대출을 풀면서 그 ECB에서 원하는 그런 효과가 지금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실패로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ECB에서 그 장기 대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다시 ECB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그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들을 그 유보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보자금을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어떤 이런 그 정책에 대한 실패 가능성도 조금은 ECB에서 염두에 좀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는 그런 큰 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상승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녁에 피치에서 그 신용등급 그 조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겠다고 말을 일단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그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올해 만기가 도래를 하고 있는 피그스 국가의 국채 원리금이 6,66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용이 59%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9%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일단 이탈리아의 어떤 국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부채 상각에 대한 부분이 상각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탈리아로 끝날 가능성이 적고요. 이 부분을 연결시켜 본다면은 프랑스 은행들이 그 이탈리아 국채에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4천억 유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국채 이런 4천억 유로 규모의 국채들이 이 부분이 그 부실 국채로 전환이 되면서
삼각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들의 시장에 불안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도 피치 같은 게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탈리아의 그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도미노 효과로 해서 프랑스의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그 피치의 어떤 신용 등급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 3월 그 디폴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간 부분의 어떤 채권액이 2,060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50%의 60억 정도의 민간 채권자가 그리고 그리스 정부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민간 채권 그 헤어컷 그 자발적 손실 부담에 대한 어떤 그 해외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부담감을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유럽의 이슈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송시제로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오늘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4.1% 상승이었고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는 전년 대비해서 1.7% 상승이었는데요. 여전히 물가가 높은 네. 상황이라 즉각적으로 정부가 통화 정책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단기적으로 이번만 본다면 4.1% 상당히 높은 수준은 맞습니다. 근데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에 그 CPI가 6.5%였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이제 물가 그 소비자 물가지 즉 CPI가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이번에 지진 융자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하에 관한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인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춘절 전에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계신 거군요. 예, 좀 기습적으로 한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관심 종목 들어봐야겠어요. 오늘 어떤 종목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최근에 그 기술적으로 수급적인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그래서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 일단은 그 그룹 전체적 그룹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업황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그 회사적인 내용을 볼 때 아직 해소가 된 부분이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수급이라든지 그 기술적인 부분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STX 엔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기관들이 매수가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14,000원에 대한 바닥을 보이면서 현재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급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은 일단은 그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15,100원입니다. 15,100원인데 일단 이 가격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매수가 더 유리한 국면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61선이 있는 16,800원에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손절가는 일단 전일에 아래 꼬리가 있는 14,700원에 손절가를 한번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STX 엔진을 들고 나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STX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적으로 STX 그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인수를 철회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금에 대한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발행 등이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되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STX란지 그리고 STX 조선해양 같은 게 아직까지 반등이 여의치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아직까지 크게 호전이 되고 있다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급에 의한 어떤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의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기 종목입니까? 예, 단기 종목입니다. 예, STX 엔진 오늘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투자 전략 잡았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 손절병법 2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베스 종목 상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